온타리오주 정부가 1, 2차분 백신 접종 간격을 줄여 8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는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70세에서 79세 사이는 6월 14일주쯤 2차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이후부터는 1차 접종일과 별도 기준으로 예약받을 예정입니다. 1차 접종일이 3월 8일에서 4월 18일 사이인 접종자는 6월 28일주부터 예약 가능하고 동시에 최고위험 기저질환자와 특수교육 종사자도 이 시기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월 19일에서 5월 9일 사이 1차 접종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7월 19일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과 고위험 기저질환자도 가능합니다. 이어 5월 10일에서 5월 31일 사이 1차 접종자는 8월 2일부터 2차 예약이 가능하며 이때는 재택근무가 어려운 필수 근로자와 마지막 기저질환자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이후 1차 접종자는 8월 9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12세에서 25세 사이도 이날부터 2차분 예약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의 경우 3월 19일 이후 접종자는 접종일 기준 12주 간격으로 해당 약국에서 접종해 줄 예정이며 교차 접종은 임상 결과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계별 2차 접종 계획에 모더나 백신은 포함되지 않아 모더나 공급이 늘어나면 접종 간격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차와 2차 시 동일한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차 접종 예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운주 온라인 예약 사이트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병원 접종소, 모바일이나 팝업 클리닉, 약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인의 6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62만 4천여 명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장기 요양원의 경우 거주민의 97%가 2차분까지 접종을 완료했으며 요양원 직원의 88%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16주에서 8주로 크게 앞당깁니다. 어제 BC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며칠간 40만여 명의 2차 백신 예약이 시작된다고 전한 BC주 정부는 8월 말 이전까지 주민들 모두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백신 접종 순서는 1차와 동일한 순서로 70세 이상 시니어와 원주민, 고위험 기저질 환자가 최우선입니다. 정부는 이어 모더나 백신 물량 부족으로 1차에서 모더나를 맞은 접종자는 2차에서 화이자 백신을 대신 접종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다음 주로 예정된 영국 발표가 긍정적이라면 2차에서는 화이자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도 BC주 정부는 백신 공급량이 늘자 1, 2차 접종 간격을 16주에서 13주로 한 차례 앞당긴 바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00명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지난 25일에는 3월 2일 이후 가장 적은 2,500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2차와 3차 대유행 사이의 최저 지점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방역 규제와 백신 덕분이라는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신규 확진자 수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60세 이상의 입원율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40대와 50대도 40%가 접종을 마치면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각 주의 규제 완화로 인한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완화 이전까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연방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1,273명 늘고 1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269명, 필 지역에서 268명이 나왔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645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덕포드 수상은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보건 책임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방자문위원회가 호텔 격리 의무화를 종료해야 한다고 조언한 데 대해 연방정부는 코로나 상황과 접종률을 지켜보고 각 주 정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해 언제 풀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국경 봉쇄 해제와 관련해 온주와 캐나다인 절반이 반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 등에서는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2021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와 그림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와 캐나다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는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그림 공모전에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그중에서 남북의 고통을 평화와 희망으로 바꾸자는 의미가 담긴 서동주양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나라가 긴 시간 동안 분단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또 한국가에서 한 국민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남북 학생들이 한반도가 그려진 튜브를 함께 맞춰 나가는 그림과 남북 통일을 전통적으로 표현한 이야기 등이 수상했습니다. 서동주양 작품은 북미 지역의 캐나다 대표로 참여하고 우수상 5개 작품은 전 세계에 배포될 책자에 실릴 예정입니다.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4번 도전해온 김수민 양이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골든벨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아봤는데 진짜 재밌었고요. 이 골든벨 하면서 많은 다른 한국 애들이랑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렇게 퀴즈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진짜 재밌었고 또 김하인 양이 부장원을 해 이 두 학생은 캐나다 대표로 미주 대회에 나가고 여기서 우승하면 한국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주최 측은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이 행사는 계속된다며 많은 재외동포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한인타운 인근에서 묻지마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낮 2시 45분쯤 버나비 거버먼트 스트리트 92,000블럭에서 75세 여성이 30대 백인 남성에게 목졸림을 당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버나비 연방경찰은 용의자가 담긴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몸무게 70kg의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범행 당시 롱코트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그젯밤 11시엔 버나비 한인타운 센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지인들과 다투다 가게 유리창을 깨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경찰은 칼부림 사건으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경 온타리오주 노스역 핀치와 베이비유 애비뉴 남동쪽 벌리 하이츠 20번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대원들이 다락방으로 진입해 불길을 진압한 덕분에 이웃집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뒤편 데크에 시작된 불이 지붕으로 빠르게 번졌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그룹이 2차 접종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차이나타운에 마련된 커뮤니티 팝업 클리닉에선 어제 대상이 아닌 타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찾아와 2차 접종을 해달라며 줄지어 섰고 이들 중 몇몇은 접종해 줄 수 없다는 말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스카보로 클리닉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토론토 시장은 2차 접종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본인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대면 종교 모임이 실내와 실외 모두 50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2m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며 결혼식은 불가하지만 소규모 장례식과 세례식은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고 7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알버타주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고 1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12세 이상 주민의 접종률은 BC주가 62.8%, 알버타주는 59.9%입니다. 캐나다 우정공사 협력사에 고객 95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정공사는 협력사 중 하나인 컴포트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말웨어 공격으로 시스템 손상을 입어 고객 9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력사는 대형 소포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를 관리하는 곳으로 유출된 정보의 95%는 이름과 주소이고 일부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유출됐지만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정공사는 협력사와 외부 사이버 전문가를 고용해 조사한 뒤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